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해가지고 상황이 정말 재밌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일단 어떻게 막 진행이 됐었습니까? 안철수가 압도적이다. 뭐 박영선이 나오건 무슨 뭐 오세훈이가 나오건 뭐 나경원이가 나오건 누가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다. 무조건 안철수가 이긴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지금 단일화를 할 거냐 그거에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철수의 지금 존재감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에 대한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만큼 국민의힘의 오세훈 지금 후보의 지지율이 점점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런 식의 모습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입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도층입니다. 중도층. 그 중도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 자신만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한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현재의 중심을 둬가지고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양당은 조금 더 싫어. 그러니까 안철수가 낫다. 이게 그냥 중도층의 특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딱 얘기해가지고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 문재인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 정권을 지금 재창출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 현재 지금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역할을 안철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이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기 때문에 안철수만의 특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안철수랑 그 다음에 오세훈 둘 사이에 지금 단일화를 놓고 계속해가지고 얘기가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중도층의 특징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반에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우세했죠.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일화 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자기 말에 따라와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안철수가 오히려 오세훈 후보한테 가가지고 단일화를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안하는 형태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다른 국민의힘의 후보에 비해 가지고 보수 우파적인 색채가 그렇게 강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중도층 또한 마찬가지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 오세훈 후보입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오세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야, 오세훈 때문에 뭐 박 전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다른 어떤 우파 정치인들에 비해 가지고 오세훈이 대외적으로 전체 국민의 어떤 선호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지가 좋은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를 뽑을 때도 그런 어떤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 1차 지금 예선회 같은 경우는 당내 투표,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 여론조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2위가 됐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국민 투표 100%, 국민 여론조사 100%라니까 오세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되게 되는 것이냐면 안철수가 불리해지고 오세훈이 유리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아마 이제 뭐 단일화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세훈이 맞고 그 다음에 대권은 안철수가 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오세훈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하고 오세훈이가 대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박영선 혼자 남아있는 상태인데 박영선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세죠. 그렇죠? 애당초 박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직으로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자체를 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이미 거기부터 일단 박영선이 갖고 있는 정당성이 사라진 것이죠. 근데 뭐 뻔뻔한 사람들이니까 원래 그렇게 뻔뻔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박영선이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안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박영선이라는
박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영선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그냥 일개 후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친문 친노 세력의 그냥 아바타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박영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LH 그 투기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지금 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 이슈인 건데, LH 사태가 터지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고, 박영선 또한 마찬가지로 그대로 지금 떨어진 거죠. 정말로 박영선 씨가 서울시장을 한 생각이 있었으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랑 선을 그었어야 됩니다. 친문 세력이랑 선을 그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했죠. 결국 그래서 박영선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 박영선을 하면은 안철수가 이겨요. 놀라운 게 근데 뭡니까? 오세훈 대 박영선에도 마찬가지로 오세훈이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3자 대결에 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박영선이가 35.8%로 우세하게 나옵니다만, 박영선 대 안철수, 박영선 대 오세훈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안철수와 오세훈이 다 이기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이 뒤집힌 겁니다. 애당초 박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친문 세력들이 했던 거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요. 파란 운동화 신고 뛰는 박영선 3년 만에 꺼낸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자, 자랑스럽게 이런 식으로 파란 운동화를 신고서 선거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 강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막 좋은 구두 신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화 같은 거 약간 좀 헤어진 이런 운동화 신고 내가 열심히 뛴다,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기사에서 마찬가지로 원내대표 시절에 찢어진 구두, 그게 이제 뭐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찢어진 구두가 이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구두를 지금 박영선 씨가 신고 있죠. 근데 구두를 가만히 보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찢어져 있습니다. 구두가. 저게 지금 뭐겠습니까? 박 전 시장이 했었던 그 찢어진 구두, 그거를 지금 그대로 그냥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박영선이 갖고 있는 실력입니다.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할 줄 아는 게 저런 거밖에 없으니까 박영선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야권에서는 지금 박영선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오세훈과 안철수가 어떤 식으로 단일화가 되는가.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서울시장을 가져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3월 9일이었는데요. 안철수가 국민의힘 서울시장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만남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 대표 측이 먼저 요청해가지고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야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느긋한 모습을 보이니까 안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조속한 단일화 협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단일화 과정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오세훈 같은 경우는 보수 플러스 중도인 것인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중도밖에 없는 것이고, 중도의 특징이 뭡니까? 현재 지금 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분노한다 라고 해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거, 그게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정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안철수에 대한 지지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자 대결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 박영선이 8%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오세훈 대 박영선 같은 경우도 4%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상 저런 식의 여론조사를 보게 된다면 도저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안 된다, 도저히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쪽이 오세훈에 비해 가지고 4% 정도밖에 더 안 많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초반에 같은 경우는 몇십 프로 차이가 났었던 것인데, 오세훈 대 안철수 이렇게 보게 된다면 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에서도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멘트까지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일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당이 어떻습니까? 어영부영 시간을 끌다가는 손이 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권 심판 분위기가 점점 고조될수록 야권 후보가의 변별력은 약해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실토까지도 합니다. 시간을 두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세훈이 유리하고 안철수는 불리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세훈은 보수 플러스 중도고 안철수는 중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인 것이죠. 당연히 보수 우파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서울시장 뽑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세훈 후보로 밀어주겠죠. 그렇죠? 당연히 보수 우파 국민들은 점점 응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더 덩어리가 커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중도층은 원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그냥 중도를 잡겠다. 아무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나 철학도 없이 중도층을 내가 흡수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계신다면은 결국에 안철수의 정치 생명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세훈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